네, 그럼 지금부터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 보전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두 번째 순서로 농지 보유 및 이용 관련 세제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대통령 직속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업정책팀장 이은영입니다. 이어서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번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농업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농업인위원장 문금주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농업 현장을 대표해서 이번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관해 주신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윤일권 상임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정영희 회장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 좌장, 발제자,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좌장이신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조병옥 농지제도개선 TF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제 발표를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세형 경제정책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자분들을 성함의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규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기환 농림축산식품부 농직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희상 전국 농민의 총연맹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이신 하승수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전국 농업인위원장이신 문금주 국회의원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농업인위원장 전남 고흥보성 자흥 강진의 문금주 의원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탱할 핵심 과제인 농지 세제 개편을 주제로 뜻깊은 국회 토론을 함께해 주신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지혜를 모아주실 전문가분들과 현장을 지켜주시는 농업인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농지는 한 나라의 식량 안보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국가 기반 자산인 공공재입니다. 그러나 71년에 도입된 8년 작용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는 당초 농민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가소득을 지원하려던 취지와 달리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위장작용과 불법 임대차를 유발하며 세제 혜택이 투기와 조세 회피 수단으로 변질되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과거의 세제가 처분 시점에 차익에 집중된 출구 보상형이었다면 식량 자급률 하락과 인구 고령화라는 농촌의 엄중한 현실 앞에서는 농지의 객관적 보전과 영농 지속성을 평가하는 보전 보상형 세제 패러다임으로의 근본적 전환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세제 개편의 당위성이 현장의 선의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들녘에서 땀 흘려 농사짓는 실경작 임차농과 생애를 바쳐 영농을 이어온 고령 농업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불상사는 결코 없어야 되겠습니다. 관행적 구두계약 구조 속에서 경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실경작자의 현실을 외면한 채
단속과 세제 불이익만 강화된다면 이는 농지의 공공성을 회복하려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투기적 수단으로서의 농지 보유는 엄단화돼 농지은행 위탁이나 장기 보유를 통해 농업적 이용을 성실히 유지하는 경작자에게는 합리적인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정교한 핀셋형 제도가 설계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50년 묵은 농지세제의 낡은 틀을 깨고 실경작 농업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며 대한민국 농지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입법적, 정책적 반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국 농어민위원장이자 국회 농해수위위원으로서 논의된 현장의 지혜와 입법 대안들이 실제 제도 개혁으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동 주최를 해주셨는데 우리 또 존경하는 문대림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대림 의원님은 최근에 제주 도당 위원장, 저희들은 도당이라고 합니다. 도당이라 안 하고 도당 위원장이 되셨는데 먼저 함께해 주신 우리 문대림 제주 도당 위원장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인사 말씀 가름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수를 받으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대림 국회의원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뜻깊은 농지 보유 및 이용 관련 세제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문금주 의원님, 그리고 김호 위원장님, 윤일건 상임대표님, 여기 우리 정인경 회장님을 비롯한 특히 우리 농본의 하승수 변호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농지가 요즘 이슈가 핫합니다. 농지는 이제 식량 주권, 국토 보존의 근간이고 농민들의 삶터인데 사실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 가지 손을 대고 있는 입장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올해 말까지는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에 많은 동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농지는 어쨌든 소유보다는 이용, 그리고 임차인 보호,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지에 관한 관리 전담,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정 차원에서 다가서야 될 문제들이 꽤 많다. 실질적인 대안을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으며, 저희들도 정부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저희 농해수 위원들이 전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의미 있는 토론을 저희들이 이렇게 잘 받아 안아가지고 입법에 관한 내용, 예산에 관한 내용, 정책에 관한 내용들을 분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하나씩 이렇게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길 부탁드리고요. 참, 그 마지막으로 도당 하는데, 저는 국회에서 이런 정식회의 또는 상임위 중에 사투리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을 조만간 이제 제정할 이제 재정법으로 이제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신 대통령 직속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직속 농업농어촌 특별위원장 김호입니다.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 보전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5회 연속 국회 토론회를 함께해 주신 농해수위 서삼석 위원장님, 윤준병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 문금주 의원님, 문대림 의원님, 임미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토론회를 함께 주관해 주신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농축산연합회, 전국먹거리연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17차례 회의를 통해서 농지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모색해 주신 농지제도 개선 TF 조병옥 단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농지제도 관련 5회 연속 국회 토론회는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의 장입니다.
토론자와 참석자의 의견 그리고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제안해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작용 8년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가 농민의 영농 의욕 고취와 자가 경작 유도라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위장 경작 및 불법 임대차, 직불금 부당수령, 임차농 보호 미흡 등의 사례를 유발시킨다는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두 번째 순서로 농지 보전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 대안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의원님들과 발제 및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분들, 함께해 주신 농업인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바로 행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제 발표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님께서 농지 보유 및 이용 관련 세제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농지세제 개편, 농지 보유 및 이용 관련 세제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경실련 오세영 팀장입니다. 이렇게 발제를 맡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오늘 내용은 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지 TF의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는 말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문제의식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1971년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해서 실천된 이래로 우리 헌법 제12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대전제 삼아서 실행되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근거인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로 구체화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농민의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도입되어서 농지 매매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경영 구조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이바지를 해왔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십 년간 세제 혜택 규모가 유지 확대되는 과정에서 실경장 농민이 아닌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 위장 작용 등을 이제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였다는 점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러한 8년 작용 요건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 경작과 농지 불법 임대차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문제의식이고요. 그 혜택 규모를 보시면 이제 연간 약 1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2024년 5년 평균 대략을 내보면 1조 3,704억 9,300만 원 규모로 추산되는 이 감면 혜택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제촌 자격 요건에 연동되면서 비농업인인 지주가 농지를 임대하면서도 본인 명의로 농업 경영체를 등록해 자격 요건을 가장하는 위장 작용, 앞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위장 작용, 그다음에 이제 무상 임차 비중 등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 문제점들이 방증되고 있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특히 이제 현행 제도는 이제 매도 시점에 혜택에 집중된 출구 보상형 세제여서 어떤 정말로 이제 농지에 관련된 필요한 여러 가지 유인들을 끌어내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저희 이런 논의가 시작되었고요. 그러면 농지도 어쨌든 토지인 점에서 일반 토지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문제 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토지의 재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보통 이제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가사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종합합산 대상은 이제 나대지나 잡종지 등이고 납세자별로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 토지가액을 합산해서 과세 표준에 따라서 0.2에서 0.5% 가깝게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보통 우리가 이제 사무실이나 점포, 공장 등의 일정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보통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과세 표준이 2억 원에서 15억 원까지의 구간에 어떤 0.2에서 0.4%의 세율로 제공되고 있다라는 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가운데 이제 분리과세 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답 과수원 이제 농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목장 용지 및 생산 유인야 등으로 0.07%의 저율이 적용되고 있고. 분리과세는 이제 분리과세의 특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좀 작게, 그 다음에 또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 같이 좀 과세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높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가운데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 합산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별 전국 합산 공시가격이 각각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면 이제 재산세에서 분리과세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보아야 될 이제 농지, 임야, 목장 요지의 일부와 골프요장 용지 토지 등은 이제 종부세에서 이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합산 토지는 그 공제금액 5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 5억에서 15억 구간에서 1% 해가지고 45억 초과 구간까지 3%에 가까운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별도 합산 토지는 이제 공제금액 8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부터 400억까지 0.5에서 0.7%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확인하자면 이제 재산세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농지, 임야 등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자격 농지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문제입니다. 이제 토지를 양도할 때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부과되는데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토지는 이제 기본세율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는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지이며 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실효세율은 최저 16%에서 최고 55%까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에는 이제 비사업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고 3년 이상 보유 시 매년 2%씩 공제돼서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의 양도차익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일반적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의 모습이다라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농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좀 구체적으로 쳐다본다면 그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농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니까 앞서 본 바와 같이 0.07%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농지는 당연히 또 앞서 본 것과 같이 종합부동산세는 내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의 핵심적인 분배일 텐데요. 이제 농지의 양도소득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농지도 토지이므로 토지의 양도소득세 기존 원칙에 따르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토지는 기본세율 앞서와 같이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부터 15억 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일반 토지인 경우에도 제촌 여부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지는 이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돼서 기본세율이 제공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8년 자격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보고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년 자격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이제 조특법,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에 있습니다. 여기 그 해당 조문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제69조 1항의 주요 내용을 좀 굵은 줄 표시를 해봤는데 이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영작한 토지, 그다음에 이제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게 오늘 보고 있는 이제 8년 자격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그 요건을 갖춰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하고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해 주는데 감면 요건은 크게 세 가지, 제촌, 자격, 농지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데 제촌은 이제 농지 소재지 수군구, 그다음에 연접시군구, 농지로부터 30km 이내, 8년 이상 교주가 필요하다라는 점이 있고요. 자격 요건이 또 필요합니다. 이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농업 이외의 어떤 총급여 사업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또 그 기간에는 또 자격 기간에서 제외하는 요건도 있기도 하고, 그런 자격 요건도 충족해야 되고,
농지인 요건, 농지를 농지로 팔아야지 되는 것이지 농지가 농지 아닌 채로 팔리면 안 된다는 점인데 이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된다. 그래서 뭐 주거, 상업, 공업지역 편입 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 후 3년 경과 시에는 감면이 배제되는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세부적인 요건 중에 하나인데 이제 경영이양 직접 지불 보조금 대상 농지를 농어촌 공사나 이제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범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격만으로도 좀 감면이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거가 이제 뭐 비싼 만큼 다 해주냐 그것도 아니긴 합니다. 이제 감면세액은 연간 1억 원이고 5년간 통산 2억 원을 한도로 한다는 점을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조특법상 감면임에도 이제 통상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역시도 비과세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용의 사실의 입증 책임은 이제 납세자에게 있으며 보통 이제 아마 사실 증명이 될 텐데요. 농지 원부나 직불금 수령 내역, 농업일지 등으로 증명을 해야지 8년 자격 농지 양도세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현재의 조특법 제69조의 내용을 좀 한번 검토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농지TF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많은 토론들이 있었는데요. 그 나왔던 주요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그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농지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보는 건 어떤가 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한 재산세는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긴 하고 실제 농민들의 부담이 크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하는데 그래도 지방세 수입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더 낮추거나 하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관련해서 이제 친환경 농지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원님들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쨌든 현재 제도상 농업진흥지역, 농업비진흥지역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농지에 대한 인센티브의 차별이 필요할지에 대한 논의들도 좀 있었는데 뭐 꼭 이제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구분하지 않더라도 농사를 짓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인센티브를 좀 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어떤 그 장기 보유에 대한 보상을 이제 직불금 방식으로 하는 건 또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생산 직불 이외에 농지 이용과 보존에 대한 또 직불금 논의도 좀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저희 그 논의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8년 자격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어떻게 좀 바꿔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시면 결국 이제 큰 틀에서 보시면 어떤 출구 보상, 농지를 파는 시점에서의 보상만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보존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한 보존 보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모아서 의견을 모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단계적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기본 또 내용으로 저희가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그 이제 8년 자격농지 양도세 감면 폐지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제 일시 폐지의 실내 침해 부담을 고려하여서 이제 시행일로부터 경과하는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 양도물에 한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부칙 방안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행일 현재 8년 자격 양도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00% 혜택을 부여하고 8년의 기간을 미충족한 농지에 대해서는 시행일 전까지의 자격 기간에 비례해서 감면 혜택을 좀 달리 구분해서 적용하는 건 어떻겠냐라는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년 자격농지 양도세 감면은 폐지하지만 그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좀 메리트를 제공하는 건 어떤가 하는 측면에서 이제 재산세 감면 같은 게 좀 검토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다음에 또 이제 농지라는 게 지역에 또 많이 있기도 하니까 그러한 재산세 감면이 결국 지방세 문제와 관련되는데 그러한 것들도 좀 보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논의까지도 함께 되면서 단계적 폐지나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모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격 외의 사유에 따른 농지의 양도세 감면으로의 개정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모였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농지의 농업적 이용 자체를 유지하도록 하는 유인은 꼭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었고요. 기존의 자격 요건은 농지의 농업적 이용, 그 농지의 객관적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한 그 유지 기간을 대체하여서 농지은행에 위탁 등에 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경우에도 유지한 기간으로 해주자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이제 농지은행에 이제 10년 이상 위탁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등을 좀 도입해 보는 건 어떤가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 제도에 대한 수용성과 수도권 인근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제 농지 가격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그 농업진흥 지역이냐 비진흥 지역이냐에 대한 차별을 둘 것인가에 대한 좀 많은 좀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불문하고 좀 모두에 적용하는 그래서 이제 자경 외의 사유에 따른 농지 양도세 감면으로의 개정들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특법 69조에 대한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단계적 폐지나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고요. 5페이지 2번 보시면 이제 소득세법 제95조입니다.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정은 또 어떻게 해볼 개정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것이었는데요. 그 조특법에 따른 그 양도소득세 감면은 단계적 폐지나 개정이 되니까 이제 농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좀 신설해서 좀 추가에 대해서 1번 토지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고민해 보는 건 어떤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일반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3년 이상 6%에서 15년 이상 30%인데 농지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뭐 1.5배에서 뭐 2점 몇 배까지 우대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세제 개편안이 나와서 좀 변동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 수준으로 우대하는 방안들도 고민해 볼 수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소유 자체에 대한 보상에서 농지의 장기 보존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세제 인센티브의 기준을 좀 변경해 보자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한 우대 공제율이 좀 더 도입해 보자라는 것.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 매도 시점이 아닌 보유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인센티브의 축을 이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을 좀 모아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뭐 지방세법 106조 과세 대상의 구분이나 뭐 세율 종합부동산세 문제들인데요. 요것들은 이제 뭐 농업진흥 지역 농지나 뭐 농업경영지 등록, 농업청 공사 임대차 신고 등 이제 다양한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또 그 다른 형태의 양도소득세 감면들을 좀 고민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좀 예를 들어 본다면 이제 뭐 분리과세 이러한 요건들을 다른 요건들을 좀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유지나 뭐 재산세율을 좀 더 조금 다만 0.0 몇 %라도 인하시켜서 0.05% 정도까지도 인하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비농업인 소유농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농지는 그 이제 종부세 대상에 제외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페널티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큰 틀에서의 또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 저기 지금 농림부 과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이제 농림부와 재경부 등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공동 연구 요역을 좀 해가지고 제대로 된 데이터 기반 세제의 그 검토를 위한 어떤 기반들 데이터 자료들을 좀 마련해내고 그 좀 학술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러한 지금 현재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제도가 50년 이상 장기간 유지되어 왔지만 현재까지 실제 수혜자의 특성이나 뭐 정책 효과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분석된 바가 없으니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또 향후 큰 틀에서의 변화 논의들을 좀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도의 객관적 평가와 합리적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서 농림식품부와 이제 세제 데이터를 보유한 재정경제부가 그래서 결국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 좀 이렇게 해주십사라는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조세특례 제한법 8년 자격 농지에 대한 그 개선 방안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재정 방안을 보았고요. 간단하게 맺은 말씀 올리면 이제 결국 이제 8년 자격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는 이제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경제유전의 원칙 아래서 농민의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역할을 해왔지만 현재는 그러한 과도한 감면 혜택 부여로 인해서 위장 자격 농지 투기를 양산해온 문제가 크니 원칙적으로 이 제도만큼은 69조만큼은 이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 다시 올리고 그렇지만 이제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혜택 구조를 기존의 어떤 보유와 경작 중심 혜택 구조로 보다에서 이제 출구 보상에서 그러한 구조로 번안하는 출구 보상에서 보존 보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간단히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세영 팀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통해서 세제의 방향을 농지 보전에 대한 보상으로 패러다임 전환할 필요를 말씀해 주셨고요. 또 양도세 감면 제도의 수혜자의 특성과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추가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정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좌장이신 조병옥 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TF 단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발제해 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토론 들어가기 전에 저희 TF에서 논의되었던 핵심 내용 하나만 조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론을 하면서 지금 이 세제 개편안에 몇 가지 올라와 있지만 핵심은 오늘 토론자분들도 제안해 주셨지만 8년 자격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토론을 하면서 두 가지 축에서 논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8년이라는 규정이 어디에서 온 건가에 대한 문제를 토론을 해봤는데 이 8년의 내용이 왜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고 구체화질 수 있는 내용, 객관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 8년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근거가 어떻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면은 이게 8년의 의미가 농지에 대한 장기 보유의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의미로서 해석을 하면서 이 기간 자체를 상당 기간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첫 번째로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토론 주신 분도 그런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다음에 하나가 논의된 게 그럼 차라리 없애버리고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두 가지 축에서 논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치열하게 논쟁이 있으면서 결국은 이번 개제에 이건 한번 건드려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축으로 정했고, 그 방향으로서의 결론이 지금 여기 제안되어 있는 발제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런 차원에서 오늘 토론을 준비해 주신 분들 오늘은 저 끝에서부터 좀 돌아와 볼까요? 네. 네, 첫 번째로 우리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인중앙연합회의 정책초석실장님 예,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요. 좀 재미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네. 제가 또 그 농민단체 중에서 이제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조병욱 총장님께서 저한테 또 발언기를 먼저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한농연의 이제 정책 담당자로서 최근에 이제 한 몇 달 사이에 하루에 한 두세 통 정도 이제 민원 전화를 받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농지 전수 조사 그리고 이제 그 양도세 폐지 논의 관련해서 이제 정책실장이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대응을 안 하냐, 왜 명확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라는 그런 민원성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만큼 현장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 이게 단순히 한농연 회원뿐만 아니라 그런 농업인 전체 농업 현장에서 좀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본격적인 토론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발제에서 이제 연간 1조 3,700억 원 규모의 그런 조세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중에서 그럼 비농업인이 얼마나 받고 있는지, 사실 비농업인과 농업인의 이 세제 지원 혜택이 얼마나 이제 비농업인들한테 쏠리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비농업인들의 그런 절세를 위한 그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몰아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 저는 8년 자격 그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장기 영농인의 세부담 완화, 그리고 실경적 중심의 농지 이용 질서 확립, 그리고 제촌 농업인 중심의 공동체 농촌 공태 유지, 그리고 이제 고령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 은퇴 및 농지 이전 지원 등 그런 순기능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순기능을 다 이제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그런 그런 위장 경작이나 그런 불법 임대차만을 문제 삼아서 이걸 폐지 논의하는 거는 맞지 않다. 저는 사실 그렇게 맞지 않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 뭐 농업인분들, 뭐 저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투자 목적이 아니라 영농 기반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최소 20-30년 그런 뭐 소유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명목상 양도 차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저는 근데 이 양도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폐지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고령 농업인들의 은퇴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농지는 보유하고 있지만 그런 농업 소득이 없어서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우신 농업인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그런 고령 농업인들, 영세 농업인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제 출구 보상이나 이제 보전 보상으로 일부 뭐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은 하지만 지금 현재 농업 우리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2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농업인이 55.8% 그리고 70세 이상 농업인이 39.2%입니다. 지금은 저는 사실 출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고령 농업인들이 원활하게 은퇴를 하고 그 농지가 우리 청년 농업인들한테 안전적으로 그 이전될 수 있도록 그런 출구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8년 자격 양도세 감면 혜택을 단순히 폐지하는 것은 안 된다 입장을 좀 명확히 밝히고 싶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장 경작이나 그런 불법 임대차의 그런 부작용들을 막기 위해서는 저는 그 8년 자격 그 기준을 좀 대폭 늘려야 된다. 대폭 늘려서 아마 우리 농업인들 그런 탈세 목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농지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폭 늘리고 그리고 이제 8년, 12년, 16년, 20년 그 차등을 둬서 구간을 설정하고 차등을 둬서 그런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발제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다시피 그리고 이제 현 구조가 저는 농업인 자녀의 이제 농지 소유가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우리 농업용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그 농지은행이나 이럴 때 이제 위탁을 해서 농업용으로 이제 활용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도세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토론 내용 중에 아까 지금 현재 한 평균 한 1년에 1조가 넘는 1조 3천억 정도의 혜택을 누가 보고 있냐 이제 이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 1조 3천억이라는 데이터도 사실은 국가 데이터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농지와 관련된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없긴 하나 대략 추정이 그렇다는 건데 그 1조 넘는 금액 중에 누가 혜택을 얼마나 보고 있냐 이것도 대략적인 그 추산이 나온 자료를 보면은 경기와 수도권 인근이 절반 정도를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거고 나머지 전체가 이제 한 50% 정도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우리 최 실장님께서는 이제 보유를 장기화해서 이런 여러 가지 위장이나 불법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고견 고맙고요. 다음은 우리 전농의 우리 김희상 총장님 예, 토론 듣겠습니다. 아니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순서가 나 제일 늦게 할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다 생각했더니 갑자기 또 딱 시켜주시네요. 사실은요 요 자료에 제가 이제 별지로 따로 넣은 이유가 정리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단체에서 인원을 토론해서 입장을 정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위성과 원칙에는 공감하되 현실에서 이게 과연 얼마나 농민들에게 혜택이 이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서로 합의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정리하기가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 농지 투기로 이게 악용이라고 하긴 그렇고 좀 잘못 그 왜곡되어 있다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이에 따른 폐지나 개편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현장에서 농민들에게 이야기를 꺼낼 때에는 이 문제가 이런 부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8년 자격 양도소득세 폐지가 나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동안 농민들한테 주던 혜택을 정부에서 왜 그걸 세금 혜택을 없애려고 그래? 이런 식의 이제 반발이 일단은 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제일 크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근거나 자료 판단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부족하다.
그냥 농민들의 이야기만 가지고 듣고 판단하기에는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도 과연 이걸 폐지했을 때 하고자 했던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 농기 투기의 문제가 얼마나 해소가 될지에 대한 궁금증 뭐 이런 것도 명확하게 딱 정리가 잘 안 된다는 거 하나 하고, 이 문제랑 같이 얘기 나오는 게, 그러면 그 임대 수탁 농지은행에 하는 조건 뭐 3년 소유, 3년 이상 소유, 뭐 또 1996년 이전 취득한 뭐 소유 상속 농지에 대해서만 임대가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같이 맞물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양도소득세 폐지와 관련돼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실 농민들은 농지를 안 팔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객관적으로 봐도 양도소득세를 폐지시키는 게 오랫동안 농사 짓는 농민들하고는 사실 무관한 문제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파는 사람에게 혜택이 주는 거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파는 시점이냐, 뭐 보유, 이건. 그렇지만 이제 요런 기준으로만 보면 현장의 농민들 중에 농지 소유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고령의 농민들이 많고, 또 하나는 농사 짓는, 제가 만약에 농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뭐 농지를 안 팔 계획이지만 갑자기 어떤 다른 변화가 생겨서 또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농지를 가지고 특별한 소득이 발생한 것도, 많이 큰 소득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한 그동안에 받았던 거를 못 받는다고 한다는 거에 대한 이제 불안함, 이런 점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은 가장 많이 저희도 얘기가 나왔던 건, 그렇다면 농지 보유를 8년 기준은 좀 너무 짧으니 또 7년, 예를 들어서 7년까지는 혜택을 못 받고 8년 차 되는 데부터 100% 혜택을 받는다. 이것도 좀 부당하다. 만약에 이제 개편을 한다면, 폐지가 아니고 개편을 한다면, 그러면 기간도 늘리고, 아까 이제 여기 한동현 최범진 정책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구간을 둬서 뭐 10년이면 30%, 15년이면 뭐 50%.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그거 방법도 괜찮겠다, 뭐 이런 공감도 있더라라는 말씀을 마저 드리고요. 이제 무엇보다 좀 마지막에 여기 발제하신 분도 결국에는 연구와 조사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에 공감을 하면서요. 좀 더 원칙에는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이걸 현실적으로 바꾸는 과정이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이게 토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중장님 고맙습니다. 현장의 우려를 그대로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은데요. 토론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병희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님 토론을 들어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임병희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최범진 실장하고 전농 총장님, 김희상 총장님 말씀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가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의식을 고취하고 또 농업인의 안정적인 재산 가치를 이후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농업인을 위한 조치인데, 사실 이 위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농업인이냐를 따져봤을 때 농업인이 아니거든요. 불법 농지 취득, 농지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 취득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부재지주, 영농을 하지 않는 지주들이 대부분 인데, 이 사람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농업에 부여되는 어떤 도세 특례를 없애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물론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 특례와 비견될 수 있는 다른 어떤 혜택을 부여한다라는 거를 우선은 차치하고, 이런 농업인을 위한 혜택 정책이
비농업인들의 문제 때문에 농업인들에 대한 혜택 정책을 없애야 되는 논의를 한다라는 게 이게 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희상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8년 작용에 대한 조세 특례를 없앤다고 해서 그러면 농지 투기가 없어지고 이 비농업인들의 농지 확보에 대한 여지가 없어질 것이냐라는 것도 좀 의문입니다. 사실 옛날에 이 8년 작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 특례가 2020년도에도 한번 농림부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8년 작용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늘려야 되느냐 아니면 아예 없애느냐 논의를 했었을 때 의미가 있느냐 라는 얘기를 통해 가지고 논의가 됐었고 결국에는 그 논의 자체가 없어졌던 상황이 있었던 부분이 LH 사태로 유발된 농지 투기가 그 농지 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농지 소유를 8년 이상 했었던 사람이 있느냐 없었거든요. 그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서 불과 취득한 지 1, 2년 만에 농지 혜택, 농지 개발에 대한 혜택을 받아간 사람들이 농지 투기에 대한 대상이었지 그 농지 투기를 목적으로 8년 이상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들이 그때 당시 논의 과정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8년 작용에 대한 논의 자체는 뭐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히려 조세 회피 부분에 있어서도 8대를 대비해서 오히려 확보를 해놔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럼 농지를 확보하고 있느냐, 가지려고 하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게 증여나 상속을 통해서 요즘에 어떤 농업인 고령화를 통해서 증여 상속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의 경작 면적을 확보했던 면적들이 좀 분할해가지고 상속 증여되는 부분도 있어서 뭐 그 부분은 뭐 문제가 되는데 차치하고 우선은 그런 분들이 그러면 어르신들이 농사짓던 농지를 그냥 금액으로 환산해서 매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뭐 필요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따르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내가 이후를 생각해서라도 보유를 하려고자 하는 의지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또 어느 정도의 근로 활동을 하다가 수년 또는 10년 이후에 내가 귀농귀촌 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확보를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농지은행 쪽에서의 농지 임대수탁을 오히려 좀 개선하고 그분들한테 임대수탁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올려놓고 또 인센티브도 부여해 가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농지 확보를 인정을 하면서 농지 이용은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오히려 이게 조세회피라는 부분 때문에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그분들의 농지 소유의 의혹까지도 없애버린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농림부라든지 우리나라 국가가 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까지도 좀 위험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이 조세 특례 조치가 양도세 조세 특례 조치가 이 그냥 매매에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도시 개발을 통한 갑작스러운 어떤 그 농지가 수용에다 했을 때에도 이 조세 특례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라는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가 없어졌을 때 그러면 개발 행위 그러니까 뭐 도시 개발이라든지 어떤 지역적 개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수용당하는 농지까지도 그럼 같이 묶어 가지고 양도소득세가 없어지는 거냐라는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요즘에 농림부라든지 이쪽에서 공동 영농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많아서 그 공동 영농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확산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소규모 농업인들, 고령화된 소규모 농업인들의 농지 출자를 지금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농지 출자까지도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가 같이 포함돼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같이 묶어져 가지고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냐?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들을 전부 다 따져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목적으로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되고 앞서 뭐 최범희 실장도 그랬고 우리 김인상 총장님도 그랬지만은 8년 작용의 기준에 있어서
8년을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이 농지를 보유하신 분들한테 플러스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의 농민들한테 오히려 추가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자리가 배치가 되는지 모르지만 오른쪽 세 분은 아무 단체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다 이제 우려와 우려를 전달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우려의 말씀들도 이제 틀린 말씀들은 아니라는 것이 저희 토론에서도 확인했던 내용이어서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전달해 드립니다. 또한 이게 세 분도 우려와 동시에 일정 정도 다른 조치는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굽어 살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 왼쪽에 계신 분들은 어떤 의견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하성수 변호사님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쨌든 요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사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원래 세법 세제라는 것 자체가 원래 되게 복잡한 기술적인 좀 측면이 많은 영역인데요. 그 중에서도 또 조세 특례와 관련된 건 더 그렇습니다. 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좀 세제 논의를 할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국민들이나 농민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그 제목을 잘 뽑아야 된다. 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론 같은 데도 계속 8년 자격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폐지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앞서 토론해 주신 분들도 이제 폐지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저는 좀 안 맞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발제자의 그 발제 내용을 보면은 폐지가 아니라 일종의 전환하자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년 작용을 했을 때 한꺼번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말고 좀 농지로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보유에 대해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좀 혜택을 주는 걸로 전환하자라는 얘기라서 그래서 이거를 좀 폐지라고 붙이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일단 용어부터 좀 제목부터 정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본 거는 8년 자격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농지 농용에 대한 조세 특례 제도로 전환하는 거다. 그 전환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논의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일단 먼저 그걸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좀 계속 혼란이 있기 때문에 마치 기존에 부여되던 혜택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세금 문제라는 건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일단 제목을 잘 뽑아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원칙적으로 이렇게 농민들에 대해서 국가 재정을 지원할 때 크게 보면 저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봅니다. 조세 지출 방식, 이게 이제 조세 특례를 주는 방식이고, 사실 이건 좀 아주 간접적인 방식이죠. 좀 직접적인 방식은 이제 수당이나 직불금이나 보조금을 주는 게 있고, 조금 더 간접적인 방식은 이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재정 투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하나가 조세 지출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전체 조세 지출은 한 80조 좀 넘는 상태입니다. 이 조세 지출은 사실은 이제 이게 뭐 국가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세 지출이라는 단어를 쓰고 정부 예산서를 제출할 때 조세 지출 예산서도 같이 제출하게 돼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조세 지출이 80조 원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쓰는 의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쓰는 의미의 재정 지출은 이제 727조 정도 되고 이제 조세 지출이란 건 세금을 안 걷는 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건데 그게 한 80조 정도 됩니다. 지금 8년 자격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모가 이게 좀 자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1조를 넘지는 않는 걸로 지금 최근에는 1조 넘었던 적도 있는데 최근에는 1조는 안 되는 걸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전망치입니다만 올해는 이제 7,150억 정도 되는 걸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 잠정치, 그러니까 2025년 잠정치가 6,563억이고 올해 전망치가 7,150억이니까 지금 요즘에는 이제 1조는 안 되지만 예전에 1조 넘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규모는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여러 가지 예산과 조세 지출을 묶어가지고 한번 통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통으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그 중에 요 규모가 이 정도를 차지한다면 사실은 요 돈을 이게 돈이 사실은 재정 지출은 아니지만 사실은 재정 지출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그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8년 자격 요건 갖춘 농민이 양도 시점에 한꺼번에 양도소득세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좀 해가지고 이런 조세 지출을 할 건지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조세특례 제한법에 이제 옛날 조세 감면 규제법이었는데 이름이 조세특례 제한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이제 제한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원래 이 조세특례라는 건 영구적인 건 아닌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는 게 원래 아닌 개념이고 사실 한시적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조세특례는. 근데 이제 우리 8년 자격이 감면 제도는 그래도 상당히 농민 입장을 감안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계속 이제 유지가 되어 왔던 그런 조세특례 제도라서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어떤 의미에 보면은 조세특례라는 게 영구적으로 원래 당연히 영구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좀 전환을 하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44페이지 보시면 이제 결국 그래서 저는 발제자가 제안하신 출고 보상에서 보전 보상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이거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뭐 위장 자격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 사실은 임대차를 하는데 임대차 양성화가 안 되는 어려운 점 중에 하나도 요 8년 자격 요건, 8년 자격 요건을 갖춘 농지를 그러니까 이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은 임대차 계약서를 써줄 수가 없는 거죠. 직접 지금 자격을 못할 상황이 되더라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장 자격 문제나 이 임대차 양성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합리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 다만 그 방법은 굉장히 세밀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우려나 부작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쭉 말씀을 드린 걸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요 아까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제목이 중요하고 홍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 세액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농지 가격이 많이 뛴 경우에만 이게 사실은 이게 혜택이 큰 거고 아까 이제 이게 건수하고 액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건수는 비수도권의 농어촌 지역에서도 이 감면 건수가 많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감면 액수를 한번 그거는 아마 재경부나 국세청 협조를 받아서 뽑아보면은 아마 감면 액수는 압도적으로 아마 이 수도권이나 대도시 인근에 개발된 농지들이 아마 압도적으로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활동하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에서 최근에 충남 지역의 농지 매매 실태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가지고 전수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용도 지역에 따라서 농지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걸로 매매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걸로 나가고 그러니까 농림 지역의 경우에는 농지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양도 차익도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지 가격이 높아진 곳은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상업 지역이나 주거 지역으로 된 데들 그리고 이제 계획 관리 지역, 관리 지역 중에서도 계획 관리 지역 이런 것들이 이제 농지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 이런 지역들은 주로 이제 그런 개발 가능성이 높은 대도시 주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은 기대 이익은 보호해야 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은 저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이제 시골에서 그냥 쭉 농사 짓는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농지는 그렇게 농지 가격이 많이 앞으로도 오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이 혜택을 과연 이렇게 좀 일부 그 농지가 사실상 농지로 계속 존속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그런 경우가 된 농지에 이렇게 많은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점에서는 좀 기대 이익은 신뢰 이익은 보호하더라도 미래는 그렇게 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를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발제자가 제안하신 것처럼 이때까지는 8년 자격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장기 보유하고 농지가 농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좀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장기간 보유하면서 장기간 농사 짓는 농지에 대해서 혜택을 좀 더 부여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농업진흥지역 내든 외든 그 이 혜택은 같이 그냥 부여돼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그 45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전환을 할 때 제가 실내 이익, 기대 이익은 보호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은 보호해드리면 됩니다. 지금까지 작용해 왔던 분들은 보호해드리면 됩니다. 그것만 확실하게 하면은 지금 농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농사 짓고 있고 그 이익은 다 보호해준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개정 법률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제가 가정을 하면 내년 7월 기준으로 이미 8년 자격 요건 충족한 농지는 그냥 다 기존의 감면 혜택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농사 짓는 농민들은 아무 불이익이 없는 거죠.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8년이 안 된, 7년 됐다. 그러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부분 감면을 해드리는 걸로 해서 최대한 지금 현재 농사 짓는 농민들은 이 제도의 전환, 제도 변경으로 인한 어떤 그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 그러니까 실내이익을 보호해드리는 걸로 하면은 저는 농민들의 우려는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취득해서 하는 농지들에 대한 혜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혜택은 농지로서 장기간 보유하면서 농지로 이용하는 농사짓는 농지 농용으로 이용되는 농지에 대한 이제 그 세제 혜택, 그거는 뭐 제안해 주신 것처럼 뭐 공제율 같은 거 농지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높이는 그런 방법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우려되는 거는 이게 이제 조세 감면 혜택이 이렇게 전환이 될 때 이게 이제 어쨌든 일종의 제가 말씀드린 총량, 농민에 대해서 지원되는 총량, 재정 총량, 그거는 조세 지출과 재정 지출을 합친 것이고, 그게 농민에 지원되는 것이든 농지에 지원되는 것이든 그게 축소되는 쪽은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 그거는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또 논의가 돼야지 이렇게 농업계의 우려를 좀 이렇게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토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그 합리적인 전환의 과정을 좀 밟을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내용과 만약에 전환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이제 실경적 농민에게는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서의 전환이 꼭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중심으로 토론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김규호 입법조사관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좀 비슷한 결의 저도 토론문을 쓴 것도 같고 비슷한 생각이어서요. 제가 굳이 토론을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농업 정책을 그래도 계속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국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몇 가지 말씀을 조금 더 비슷한 결의 말씀을 좀 더 보태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문 들으면서 이제 좀 든 생각이 이게 제가 토론문을 썼지만 이게 지금 정책적인 문제의식이나 정책 철학에는 저도 깊이 공감하는 데지만 이 정책 설계는 좀 많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문도 제 생각은 충분히 효과적으로 드러나지 못했지만 제가 보기에 저도 지금 이 농지 세제에 대한 개편이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게 4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위장작용을 또 줄이는 겁니다. 이 둘은 좀 다릅니다. 오늘 양도소득세 맥락에서는 이 둘을 묶어서 사실 얘기를 많이 하지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어도 위장작용 굳이 안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투기가 아니라 그냥 갖고 사시는데 이제 고령화되시거나 해가지고 직불금도 받으셔야 되고 또 이렇게 작용 위장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좀 다르긴 하지만 이 2가지 하고요. 그리고 농지 임대차를 양성화하고 활성화하는 부분은 지금 뭐 전소조세 맥락에서도 그렇고 이것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장특공,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이야기도 임대차를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 뭐 하여튼 그런 목적 내지 맥락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농지의 매매나 집적이나 후속 세대로의 승계를 좀 이렇게 또 활성화하는 그 목적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라기보다는 세제를 어떻게 개편하냐에 따라서 특히 양도소득세 얘기가 많지만 이 4가지 가까이 돼서 미친 효과가 조금 상이할 겁니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농지 임대차 시장과 농지 매매 시장이 다를 텐데요. 어떻게 하면 농지 매매 시장이 좀 잠기고 대신 임대차 시장이 조금 더 이렇게 활발해지고 그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하나로서 뭘 할 수 있다기보다는 여러 정책들의 패키지 조합이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오늘
오늘 이렇게 거론된 특히 양도소득세 중심인데 그리고 장특공 정도 더 있는데 그 세제만으로 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제가 말미에 좀 썼습니다만 취득과 뭐 상속과 증여와 이 모든 것들 다 좀 같이 봐야 되는 측면이고 아마 TF에서 그렇게 보고 계실 거라고 좀 믿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탠다면 이 세제 개편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런 아까 그 농지가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일본식 표현이면 뭐 인정농업인 내지 어떤 담당자겠죠. 그런 농지의 담당에서는 세력에게 유동화되기 위함은 세제 개편만으로 될 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세제보다는 다른 종류의 정책들이 아까 하성수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다른 재정 정책들도 있겠고 재정과 이렇게 조세 지출이 있는가 하면 이제 하나는 전혀 이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재정으로든 뭐 조세로든 수반되지 않는 가령 뭐 제가 농지법에서 어떤 것들을 바꾸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게 아니니까요. 그런 또 이제 어떤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한 정책들인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가려고 하는 또 우리 그 앞으로의 농지 정책 방향에 맞춰서 세제가 또 맞춰가야 될 거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기서 큰 틀에서 좀 보탠다면 이러한 세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제도 개편의 어떤 여파가 영향이 전국 모든 지역에 그리고 모든 농민들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미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입장들이 다르실 테고 아까 얼핏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도권과 지금 비수도권이 굉장히 다르고요. 농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임차를 크게 하셔서 하신 또 대농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라든가 또 품목마다 최근에 임대차는 특히 친환경 농가에서 많이 좀 문제가 되었는데 품목마다 다르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농업계 내에서도 좀 더 거버넌스적으로 많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이렇게 이 정책 어떤 하나의 수단을 가지고서 이거는 핵심적으로 무엇을 이루되 어디에는 약간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단 정책을 보완한다라든가 이런 조금 더 큰 틀에서의 그 사고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걸 전제로 하고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요. 이 양도소득세 아까부터 그 여러 말씀이 나옵니다만 그 어쨌든 경험적으로 위장작용이 농촌 현장에 만연해 있다 이런 말씀은 저도 많이 들었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1조 내외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감면을 받고 있는데, 근데 그 감면 받는 분들이 정말 받을만 해서 받으시는 건지, 이렇게 투기하러 들어와서 차익을 많이 실현하시고 난 다음에 감면까지 받으시는 건지, 이렇게 아까 발제자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보유하고 있어도 세부담이 별로 없고, 이렇게 출고해서도 세부담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있다면 농지를 사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죠. 저 투기 세력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지금 구분이 안 되는데, 조금 간접적으로 제가 찾다 보면 국세청의 조세 행정소송 패소율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서 이걸 보면 근데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낮습니다. 29페이지 이제 하단인데요. 한 4.9% 정도. 무슨 말이냐면 100건의 이의 신청이 있었으면 이 대부분은 감면받고 싶은데 맨날 감면 안 해주냐 하거든요. 물론 농지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에 여러 요건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랬을 때에 95.1%는 그냥 이 국세청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징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간접적 증거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이 사례는 제 조세신박 사례도 좀 읽다 보면은요, 뭔가 직감적으로 이게 뭐 데이터화 되지 않고 사례를 몇 개 소개해야 되는데, 이거는 투기하려다 걸렸구나, 이겠는가 하면, 이거는 아무리 봐도 좀 우직하게 지으신 분인데, 오히려 이 어떤 과세 행정의 어떤 디테일을 모르시다 보니까 뭐를 증빙을 못하고 좀 억울하신 것 같다, 이런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비율을 알 수는 없는데, 이게 여기서 지금 보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현장에서 겪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구하는 건 투기 세력이나 부재 지주들이 있다고 할 때, 그것과 실제 이들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성사시킨다 사이에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아무도 사실 행복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임차농은 어찌 보면 쫓겨나거나 이렇게 그 위장작용이 희생되셨고, 그렇게까지 좀 속된 말로 난리를 피웠는데 이분은 감면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아까 발제자 제안하시고 다른 토론자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연구가 필요하다. 이거 자체는 정말 우리가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그러지 않으면 많은 게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이 억울한 케이스고 얼마만큼이 그래도,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과세 당국은 나름대로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그리고 아까 제촌 요건이나 생각보다, 그래서 오히려 농사 짓는 분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시기도 할 만큼 뭔가 촘촘하게 보고 있는 게 있어서 이게 쉽지 않다는 말도 하고, 실제 지금 이게 조생정에서의 그 폐소율도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진짜로 좀 어떤 데이터를 공적으로 다루고 받아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 8년 작용시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의 취지와 정책 효과가 이 현실에서 현장에서 얼마나 흐트러져 있는가를 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세금은 거쳐야 될 만큼 거치고 있고 농지 소유주의 꼼수로 사이 통하지 않는데 위장작용 시도 자체는 광범위하게 만연해가지고 농가 농가를 피해를 보고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농지의 효율적인 유동화로 제외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조금 더 이야기가 이렇게 진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애초 그 8년 자영시 양도소득세 감면 이 조치의 폐지나 변화 필요성이 얘기된 지는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보면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이제 농업적 이용이 돼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좀 감면해드려야 보통 이런 식으로 가지. 저희 같은 경우는 잘 없는데 저희 이건 아마 경제와 유지도 역사적인 맥락과 이렇게 또 관련이 있다 보니까 농지 개혁대로 그랬고 이제 자경과 이 자기 땅 가지고 하시는 게 굉장히 강한 어떤 이념이었고 또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그 농정당국이 사실상 이 법이 잘 지켜지느냐, 행정적 기술적으로 그 농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하고 위양작용이 있느냐 없느냐 사이 걸러낼 수 없다 보니까 그걸 걸러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 투기로 실현할 수 있는 기대 이익을 낮춰보자. 세금을 이렇게 많이 때리면 그래도 이렇게 투기 수요가 덜 유입되겠지라는 그런 이유에서 이 얘기가 8년 장시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를 폐지하는 얘기가 원래 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제가 꼭 이렇게 과장님 계시면 농정당국을 뭐 신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꼭 밀어서는 아니지만 좀 판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긴가민가 했던 농지 전수조사를 어쨌든 우당탕탕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위성 드론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어떤 기술적 발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 중 하나가 임대차를 양성화하거나 전수조사 이후에 1차적으로 무언가 지금 농지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하고 난 이후에 어떤 종류의 의체가 농지에 대한 룰을 세팅하려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리고 농지 관리청이라든가 아마 다른 토론에서도 말씀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공공 단위에서 혹은 지금 지역에 따라 잘 운영되기로 안 되기로 하지만 농지위원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체계를 가져왔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그러면 우리의 이런 체계들이 일단 한번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체계들이 위장작용이나 농지 투기를 과연 걸러내는데 너무나 이렇게 좀 무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실제 실현돼야 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어떤 구체적인 이 계획들이 갖춰져 가면서 그것과 함께 이거를 좀 고려를 해봐야 저는 지금 기존에 저로 해오는 생각으로는 8년장 양도소득세 그 감면 조치를 좀 폐지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었는데 지금은 자칫하다 보면 이게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제가 위장작용을 막으려고 전체적인 정상거래라든가 어떤 모든 농지 소유자의 어떤 그런 매도 비용을 높이는 그런 어떤 종류의 또 모양새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실증적으로 분명히 좀 판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무섭거나 슬픈 것은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지만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이제 수축 사회가 진행되고 있고 중장기적인 농지관리 전망도 실은 참 밝지가 않습니다. 이 자산가치 측면에서 너무나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런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아까 그 변호사님도 말씀하시건 일단 차익이 생겨야 이게 부과되는 건데 아예 부과되지 않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조금의 차익이 발생한데 그 중에서도 이만큼을 가져가는 종류의 또 일이 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또 조금 신중하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될 저희가 다른 어떤 부수적인 사안들이 늘었다 좀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발제자가 제시하신 바 그 이제 장특공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효과적 효율적 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말씀은 저도 뭐 10분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양도소득세 놓고 보면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있는 것들이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이제 올해부터입니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공동 영농 그 이제 농지를 현물 출자하시거나 했을 경우에 그 이제 감면에 보면 정확하게 과세 이연이죠. 이월되었다가 나중에 법인 차원에서 법인세로 내거나 또 이제 조건들이 붙는데 뭐 그런 게 이제 도입되었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이제 농지가 좀 더 효과적으로 유동화되거나 보존될 수 있도록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농지 대토 감면의 그걸로 인한 감면의 규모는 아마 지금 양도소득세 감면 규모의 한 10분의 1쯤 되나 제가 이거 그럴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말하자면 후계은행에 대해서 농지은행에 대해서는 그런 종류의 어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양도소득세에서 말씀하신 합리적 전환처럼 폐지라기보다는 다만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폐지하려는 제도의 사이즈는 이만한데 우리가 합리적 전환 놓고 봤을 때 그 사이즈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합리적 전환이 가능하려면은 맞장구 칠 이 손뼉을 있어야 되는데 수요라든가 지금 실제 농지 수요는 기본적으로는 투기 수요를 제하고 나면 농사가 돈이 되어야 생기는 건데 이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제가 좀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환을 하고자 해도
전환의 주체가 없잖아요. 예, 그 시장이 돌아가지 않고 요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간에 저희가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종류의 조항들을 조특법에 그것도 이제 조특법상 어떤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어떤 예외라고 했을 때 그 예외를 일관성 있게 이게 우리가 농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국가 앞으로 가려하는 방향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 예외가 들쭉날쭉하면 안 되거든요. A라는 재료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예외를 적용했다. B라는 재료에도 또 저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 일관되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구나. 농지의 담당자를 중요시하는구나. 젊은 세대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구나. 좀 더 공동적으로 영농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좀 종합적으로 나와줘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장특공 같은 경우는 또 자칫 농지 매매 시장을 잠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오래 지으신 분들이 또 있지만 또 고령농이 안 그래도 농지 놓기 힘드신데 좀 더 이 어떤 기간을 설정한 데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을 설정할 때 어느 만큼 농지가 이렇게 그 매물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장특공이 그건 있잖아요. 투기는 못 잡습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어차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보전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논리 자체는 보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투기는 못 잡지만 위장작용은 이제 위장작용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임대차를 하간에도 장기 보유한 거니까 위장작용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임대차는 좀 활성화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매물은 또 잠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농지 수요 자체가 사실 또 전용이나 지목 변경 가능성과 어찌 보면 더 강하게 연계되어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원칙을 세워가는 가운데서 세제가 같이 얘기될 거라고 봅니다.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참 지금 장특공은 지금 정부 방치가 좀 배치된 지금 최근 들어서 생겨버린가 돼 있어 좀 고민스러운 것 같고요. 저희 보면은 상속이라든가 증여라든가 이 부분에서 저희는 좀 외국인들이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어차피 보유민 이용 관련 세제 오늘 거론되지 않아서 전반적인 거니까 특히 보면 저희 증여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증여를 상속 시점에만 그 어떤 종류의 혜택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가압승계에 비하면 많이 약하거든요. 자, 이게 다 측정 못했습니다만 일단 금액 한도로 보다도 가압승계 같은 경우는 한 2007, 8년경에는 똑같이 1, 2억이었습니다. 영농승계도 1, 2억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가압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은 60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 영농승계는 30억이거든요. 물론 이게 대농에도 유리한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 시설이나 여러 투자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도를 늘려야겠거니와 이 증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떤 상속 시점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렇게 같이 영농에 들어가지고 또 어느 정도 그 농지를 가지고서 하면서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어떤 거래처와의 어떤 여러 가지 감각이라든가 농사에 대한 여러 개 익혀야 되는데 이 증여에 대한 혜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에 대한 어떤 종류의 특혜가 마련되고 영농 증여겠죠. 마련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상속되는 시점에서 그만큼에 대한 또 상쇄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또 상속에 대한 종류의 특혜를 또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체계를 또 만들어야 지금 저희가 이게 개개인의 그런 어떤 그 가족 내에서의 승계일 수도 있고 사회적 승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체계 안에 저희가 마련할 수 있겠다. 이 정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금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도 토론을 하면서 이제 21년도 농지법 개정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건수가 하락하고 있고 줄어들고 있고 이제 금액도 25년 기준으로 한 34% 정도 빠졌다고 지금 대략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양도소득세 문제도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문제여서 상당한 우려를 하면서 토론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동시에 그 과정에 농지 전수조사라는 게 이제 터지면서 사실상 이제 투기를 했거나 어쨌든 이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은 이제 지가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게 까마귀 날자 이제 배 떨어지는 꼴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또 울고 싶은데 뺨도 맞은 꼬라지가 되어가지고 농지의 전반적인 이제 거래의 유한성, 그다음에 이제 가격의 하락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과연 이렇게 가는 게
어떠냐 뭐 이런 고민을 진중하게 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농지라는 것은 경제 유전의 원칙과 공공재적 성격이 워낙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 전제하에서 토론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문제 또한 세금 감면 혜택도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와 관련해서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지속적으로 혜택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지역 그다음에 제주 이런 지역들은 이미 지금 그 전국적인 판도와는 다르게 지금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직까지도 그런 어떤 투기적 수요가 좀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예측을 하면서 이후 오늘 토론 통해서 나온 의견과 이후에 나올 의견들을 더 수렴을 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농지과에서 백지를 내셨는데요. 백지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김기환 과장님. 네, 반갑습니다. 그 농식품부 농지과장 김기환입니다. 오늘 우리 농지 보유 및 이용에 관련된 세제 개편 이 이슈가 상당히 예민할 수도 있고 상당히 쟁점이 될 수도 있는 이슈인데 이렇게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우리 농특위를 비롯해서 우리 발제자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발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올해 그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농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요. 축사 용지에 대한 이제 8년 양도세 감면이 과거에는 한시적인 조항이 상시화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8년 작용의 이제 하나의 그 특례로서 은퇴 이양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만 그 작용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1년 더 추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 내에서는 현재 그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이러한 제도적인 큰 틀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이슈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데이터에 기반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촘촘하게 연구도 하고 좀 토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우리 그 세정당국과 재정당국과 또 저희 농식품부 간에 약간 교감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오늘 발제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이제까지 논의되어 왔던 이 양도세 감면과 관련된 학계에서는 주로 좀 이 요건 정비 수준의 제도 개선이 많이 제안됐었습니다. 뭐 자격 요건이랄지 제촌, 어떤 감면 대상 뭐 이런 것 같은 요건의 명확성이 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제대로 그 명확하게 정비하거나 강화해서 실경작자의 혜택은 보장하는 한편 또 과세 당국과 납세자 간의 그런 불필요한 분쟁 같은 걸 줄여야 된다라는 수준의 이제 논의들이 좀 있어 왔고요. 다만 이번 발제는 이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이 감면 제도를 좀 폐지 또는 전환해서 위장 자견 요인을 감소하면서도 장특 공제 확대와 같은 보유와 농업적 이용 중심으로 이제 전면 개편하자라는 제안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많은 분들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위장 작용이나 직불금 부정수급 유인이 좀 감소해서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지고 보조금 누수랄지 조세 회피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오늘 농업인 단체에서도 좀 일관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혜택을 보고 있던 이제 농업인에 대한 혜택 축소에 대한 우려도 지금 현재 있으시고요. 일단 우리 조사관님도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그러니까 소유주가 이제 실경작자가 아닌 비농업인이 이런 혜택을 보는 거에 대한 좀 정당성이랄지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과의 정합성 이런 문제들도 또 다양하게 제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들은 대안으로는 청년농, 후계농, 전업농 등 또는 농지은행으로의 농지 유동화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 자경에 대한 검증 체계 보완이랄지 자경 기간을 좀 장기간으로 늘리자. 또 농지은행 위탁 시에 세제 지원을 해주자 이제 이러한 우리 한농연이랄지 우리 조사관님의 이제 제안들을 저희가 아주 눈여겨서 들었습니다. 저희 그 농식품부에 아직 뚜렷한 대안이 있다거나 방향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양도세 개편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거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이 서로 좀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농지 투기를 방지하자 또는 농지의 장기적 이용과 보존을 촉진하자 아니면 농업 구조를 좀 개선하자 이렇게 좀 다양한 정책 목적들을 가지고 그에 따른 개편 방안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첫째로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 방지와 위장작용 유인 감소가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뭐 감면 폐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농지를 이 보유하고 이거를 투자하고 하려는 그 비농업인의 기대 이익을 좀 낮추고 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비용들을 높여주는 이런 방식의 개편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뭐 그 현재 지금 부여하고 있는 그 감면 요건인 뭐 직접 작용이랄지 소득, 뭐 제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화하거나 이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이런 대안이 있을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폐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탈농을 지연시키는 효과랄지 현장의 그런 수용성 이런 또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농지의 보전과 농업적 이용이 사실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세금 감면을 위한 농업적 이용 기간 또는 농지로서의 그 보유 기간을 좀 대폭 늘려서 이런 뭐 장특공이든 그런 그 기간에 따른 또 그 양도세 감면을 차등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검토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럴 또한 이제 여기서 식량 안보가 만약에 강조가 된다면 농업 진흥 지역에 좀 세제 혜택을 우대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또 양도세 외에도 보유세 또 재산세와 같은 부분도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발제자 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재산세는 워낙 낮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도 되겠고요. 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비농업인의 그런 세제 혜택, 농지를 사놓고 장기간 보유만 했다고 해서 이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이제 이런 반론들이 지금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농업의 그런 세대 간의 유동화를 좀 촉진시키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규모화 집적화하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고령농이 보유하고 또는 이 상속 인옥 농지들을 농지은행을 매개로 해서 이 전업농이랄지 후계농, 청년농 등의 이제 유동화를 촉진하는 방향의 그러한 기존에도 일부 조항들이 있습니다만 이 종합적으로 보고 이거를 위한 이제 감면 제도를 신설하거나 보완하거나 이제 강화하는 것들을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은행 농지 매입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하거나 또는 농지은행의 뭐 장기 위탁 이거는 지정 위탁이 아닌 뭔가 백지 위탁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농에 매도를 하는 경우 또는 오늘 공동영농도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공동영농 지구나 농지이용 증진 사업 이런 지구 안에서 이 규모화를 위해서 농지를 매도할 때 이 혜택을 부여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새롭게 저희가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지금 정책 목적들이 그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단일의 개편안을 지금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거의 지금 양상과 양태 또 개편 방향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좀 구분해서 저희가 정책을 좀 믹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이제 많이 공감이 됐던 부분들이 이 세제 혜택을 그러니까 세제를 개편하면 우리가 우려했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농지 전수조사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전수조사의 목적이 투기 근절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전수조사 이후에 우리 농지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그 규모화 집적화를 시킬 수 있고 이거 가장 생산성이 높은 우리 농업 그 생산 주체한테 이 농지가 돌아갈 수 있게 할 거냐. 저희는 이제 거기에 그 관심이 많은데요. 이제 그 제도 개편과 함께 이 세제 개편이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서 들어가야 한다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제가 그 좀 확신을 갖게 되는 자리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이제 이러한 의견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그 개편안을 어떻게 마련을 할 거냐라는 부분의 이제 프로세스나 일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그 이 세제 개편을 포함한 그 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 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이 지금 구성을 정부 내에서 협의가 되고 있고 좀
좀 조만간 늦지 않은 시기에 이게 구성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추진단의 또 핵심적인 하나의 그 목표가 이러한 세제랄지 뭐 부담금 개편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관계부처가 참여를 추진단 안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그런 그 과세 데이터랄지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부처들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하는 그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동시에 그 이런 개편안을 만들기 위한 연구 영역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전수조사가 그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제 거의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빠른 시기에 그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모두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게 끝이 아니고요. 오늘 이런 그 단체가 생각하는 거, 전문가가 생각하는 거, 또 우리 시민단체에서 생각하는 이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를 토대로 현장 수용성이 있으면서도 궁극적으로 저희 농지 제도를 개선하려는 그 정책 목표에 맞게끔 세제 개편이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안을 만들어 나가겠고요. 그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농특위와 우리 농특위 산하의 그 농지 제도 개선 TF 또 전문가분들과 긴밀하게 좀 상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제도 개선 추진단을 통해서 이 세제 안도 그 속에서 논의를 하고 또 관계 부처와 함께 상의를 해보겠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기대를 하고요. 토론은 이렇게 해서 토론자분들 의견을 다 들었는데요.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오늘 의제와 관련돼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은 주시죠.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의 내용이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이신 거죠? 저는 동의가 잘 안 되는데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관련돼 혹시 다르게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금방 질문 주신 내용과 관련돼서. 네? 잠깐만요. 저 질문하신 내용과 연동된 내용인가요? 연동이 됐어요? 예.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 고령의 여성 농민이 남편하고 같이 평생 농사를 지었어요.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도시에 사는 아들한테 한 거예요. 도시에 사는 아들은 농사를 짓지 않죠. 그랬기 때문에 직불금을 수령한 예가 없는 거죠. 3년 이내로. 근데 이 농지를 뭐 정보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그 농사를 그대로 짓는 거예요. 고령의 여성 농민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농민수당, 행복바우처 다양한 농민으로서의 혜택을 받다가 이게 그 상속이 아들한테로 가버리니까 모든 그 자격을 잃어버린 거죠.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을 모두 잃어버렸는데 이 아들은 그러면 왜 하다못해 그 자식과 부모 간에도 임대차가 가능하잖아요. 왜 안 해줄까요?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어떤 순간에 이거를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매매를 해서 뭐 그 도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의 사례는 바로 제 집 주변인데요. 한 2,000평 농지예요. 여기도 아버지가 평생 농사를 지었는데 돌아가시면서 아들한테 그 땅을 물려줬어요. 근데 이 아들이 임대차를 다른 사람한테 줘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농지 전수조사, 그다음에 이런 세제 개편 관련한 얘기를 듣고 이제 올해부터 본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아예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논두렁에 옥수수를 심었더라고요. 옥수수를 심었는데 처음에는 제 허리 정도 옥수수가 자랐어요. 그리고 농 가운데도 보니까 드문드문 옥수수가 있어요.
결국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풀을 한 번도 안 베요. 근데 이분도 그 농지를 임대차를 했던 걸 안 하는 이유는 그 측면으로 볼 때 결국은 여기도 이제 매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작용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견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이 어떤 장애 요인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래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세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들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이 세제 개혁을 조세 개혁이 뭐 그동안 많이 추진이 되어 왔는데 조세 개혁 추진할 때마다 나오는 그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알기 쉬운 세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제가 복잡하면 그 복잡한 세제에 맞춰 가지고 사람들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 때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양태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제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러는데 사실 지금 8년 자경 양도소득 감면은 상당히 복잡한 제도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행동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와서 저는 사실은 좀 알기 쉽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그런 좀 부정적인 행동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저는 좀 개편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부분적으로 손보는 걸로는 좀 어렵다. 좀 이거는 대대적인 전환이 좀 필요하고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규제를 강화하고 완화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개념으로 전환하는 건데 기존의 농민들의 어떤 일종의 신뢰이익, 기대이익만 보호해주면 전환할 때 기존 농민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장 이제 앞으로 어쨌든 고령화된 농민들이 많이 돌아가시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되는 농지들이 많고 사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중에 핵심이 지금 결국 상속농지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상속농지를 농사에 계속 이용하도록 만드는 쪽으로 저는 조금 전환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번에는 조금 부분적인 개편보다는 좀 대대적인 개념 전환, 패러다임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좀 지난번에 우리 임차농 보호 관련돼서 했고, 그러니까 이제 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농지제도 개편이라고 하는 게 큰 우리가 11개 과제 가지고 계속 토론하면서 4개로 그룹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그러니까 코끼리 전체를 보면 이거구나라고 하는데 논의를 코만 잡고 논의하고 다리를 논의하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 들으면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에 농지보전, 농업진흥지역도 어떻게 보전을 할까요? 농지보전이 있고 그다음에 농지관리전담기구 이렇게 이제 2번이 더 남아 있는데 지난번 했던 것과 마지막 4번째까지 전체를 다 보시면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다 보완이 돼 있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우리 그 최범진 실장이나 임병희 사무총장 하신 이야기, 우리 김교 조사관님 하신 이야기도 이 전체 우리의 제도 개선 전체를 보시면 거기에 대한 보완 어떤 다른 정책이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실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들으면서. 예. 부모로부터 이제 조금만큼 이제 한 600평 정도 물려받았어요. 증여를 이제 생존시에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한테 다 드리라 난 농사 못 짓는다고 드리라고 그랬더니 부모로서 조금이라도 줘야 될 것 같대요. 그러면서 이제 생존시에 이제 한 600평 정도를 줬는데 제가 그 농사를 못 짓고 이제 지금 한 30년 됐어요. 받은 제가 30년 됐는데 정년퇴직하고 이제 어차피 농사를 못 지니 팔으려고 그랬더니까 한 번도 안 붙이면은 이게 이제 양도소득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5년째 지금 왔다 갔다 하면 짓고 있어요. 짓는데 이건 아무것도 배꼽이 커요. 길바닥에 널어놓는. 근데 이거를 참 그 부모로서부터 내가 투기하려고 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요새 그 국진당 앞에서 그 국진당 해체를 외치면서 그 장동혁이는 어떻게 그 농사를 안 지면서도 그 땅을 여기저기 많이 가졌는지 나는 그 부모로부터 정당하게 받았는데도 그거 하나 관리하기가 상당히 골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객지 나와서 이렇게 한 30년 이상 살다 보니까 이 인식이 변해가지고 이 전반적으로 시골 농토는 이게 다 손을 봐야 돼요.
옛날에 그 집회 짓고 다닐 때는 길 넓이가 폭이 1m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월이 변해가지고 차가 다니고 그런데 1m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주변에 이제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땅을 샀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옛날 길을 이제 주장하면은 1m니까 거기에서 들락날락 농사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게 지금 그 직불금도 그래요. 그 왔다 갔다 하면 농사 짓는데 외지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직불금 주질 않아요. 3년이 넘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돼요. 한 가지만 손 봐가지고는 안 돼요. 길 농로서부터 이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자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인지 밭인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논 같은 경우에는 98년도, 2000년도까지의 해당 농지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불금 또 수령 실적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밭 같은 경우에도 2006년인가 2000몇 년도에 활용이 있었어야 되는데 한 30년 동안 거의 농사를 안 짓는 그냥 형님이 전작을 했습니다. 형님이 전작을 했고 저는 이제 형님이 혹시 받으셨는지 형님은 이제 자기 농토가 다 형님한테 물려받은 게 다 있잖아요. 내 그 극히 일부만 있었고 그 형님이 다 짓고 있어요. 포함해서 직불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력이 근데 내가 농사 지은 이력이 없으니 나는 이제 그 해당이 안 돼요. 네, 잠깐만요. 형님께서 그 농지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수령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그 받았으면 해당됐을 텐데. 예, 토론 마치고 우리 임병희 총장님하고 예, 직불금 수령 문제는 조금 논의해 주시고요. 네, 잠깐만요, 선생님. 오늘 주제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어서 죄송합니다. 예, 질의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윤준병원실 이찬 보좌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의미 있는 주제로 그 발제와 토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도 잘 경청했습니다. 저 의견보다는 좀 저희 농지과장님께 좀 질문을 좀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세제 개편에 특히나 주특법 그 작용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해서는 위장작용이나 농지 투기 뭐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자라는 측면에서 폐지나 아니면 합리적 전환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농식품부 차원이나 아니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장작용이나 농지 투기를 걸러낼 수 있는 체계가 지금 농지 전수조사 시행하고 있는 것 내용 외에 있는지 적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할 때 농업인 비농업인으로 구분이 가능한지 뭐 이런 체계가 있는지 하나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합리적 제한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뭐 장기 보유, 농업 이용 기간에 따라서 혜택을 더 줘야 된다. 이게 지금 양도소득세 감면 이미 뭐 100%니까 그 외에 혜택을 더 줘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뭐 책자나 아니면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서는 뭐 생산직불 외에 직불금을 신설하거나 뭐 영농상속 뭐 이런 가업승계에 대한 내용도 말씀해 주셨는데 좀 이런 부분이 지금 뭐 농특위라든지 농식품부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할 의향이나 용의가 좀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기 방지나 위장작용 이거를에 대한 이제 별도의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거하고 연관해 가지고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 8년 작용을 위해서 뭐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우리 보좌관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 뭐 이 전수조사로 모든 거를 다 밝혀낼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기본 조사를 해보고 다양한 행정 데이터들을 이제 쭉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불금뿐만 아니라 뭐 비료랄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 사람이 농업인이라면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 그런 행정 정보들을 다 가지고 봤을 때 이번은 위장작용의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분들은 다 심층조사 대상으로 넘겼고요. 심층조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입증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실경작 여부들을 지금 확인하는 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는 그렇게 최대한 실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행정 데이터들과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고는 있고요. 다만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또 내년에도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그 AI 기술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 이 위험군 정말 이 사람은 농업인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 매우 의심이 높다라는 그런 것들은 이제 AI 기술들을 활용해서 해보려고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할지 지금 그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체계들을 좀 갖추는 작업도 지금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100%를 다 걸러내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 정확성은 조금 더 올라갈 거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저희가 다양한 이제 그 조세 특례 제한 이제 신설이랄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열려 있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이 투기 방지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제가 토론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농지를 어떻게 그 구조적으로 좀 전환하고 세대 전환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감면 제도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도 저희가 포함을 해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투기 방지와 또 위장작용 감소뿐만 아니라 이런 좀 종합적인 농지 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감면 제도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도 저희가 포함해서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약간 잠깐 너무 깊어져 가지고요. 제 수준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아까 우리 친환경에 오신 분도 그 질문은 저거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인지. 근데 제 금방 조금 전에 윤준병 의원실에 보좌관님 질의하신 부분은 첫 번째 질문은 핵심이 이건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그러니까 양도세를 감면을 받는데 농업인이 감면을 받는지 투기한 사람이 감면을 받는지 대충 알고 있냐 이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없죠. 없다고 그런 게 과장님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약간 애둘러서 설명하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예. 그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이야기고요. 네. 예, 선생님 제가 마치고 또 우리 직불금관리 전문가이신 우리 임병희 총장님인데 질문을 해주시고. 네. 혹시 다르게 질문하실 분 한 분 정도만 더 받을게요. 그 제가 방금 말씀하신 세대 전환 그 부분은 좀 이것도 사실 지금 저희가 어떤 데이터 없이 얘기하는 조심스러운데요. 그냥 이론적으로 보면 두 가지 효과가 다 있을 수가 있는 게 일단 뭐랄까 어쨌든 이건 좀 임차농을 좀 더 양성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위장 작용할 이유가 오늘 그 나온 안대로 하자면은 이제 양도소득세 이제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임차농 같은 경우에 뭐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임차에서라도 좀 더 짓고 뭐 이런 경우가 많고 하면 또 그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좀 참 조심스러운 건데 그렇게 되었을 때 농지를 사려는 수요가 더 일단은 당장은 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농지를 사가지고 차익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그 부분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되면 농지 가격이 내려가겠죠. 이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좀 더 농업용 수요에 맞춰가지고 가격이 형성되어서 그것도 좀 더 이제 막 진입하는 청년농도 이제 승계 받는 부분들과 또 이제 사회경제적 처지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에게는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앞서도 월간 청년 기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산 형성권이라든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산 형성권의 말은 저는 조금 좀 큰 것 같고요. 이 자산이 국가적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기틀 내에서 형성되는 건데 이제까지 이렇게 되어 왔는데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종류의 문제가 될 수 있어도 그 농지는 어느 나라 어느 정도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관리하는 거라서 제가 보기엔 그건 조금 더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지금 특히 고령농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지금 진짜로 예전에 기대하던 바에 대해 가지고는 이 자산은 그냥 놔둬도 무언가 지금 이게 재미가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엑시트하실 수 있냐에 대한 어떻게 이 농업 쪽에서 이탈하시고 좀 노후를 저희가 사회적 예우를 갖춰서 또 보상할 수 있느냐에 대한 아까 저희도 보면 출구 보상에서 보전 보상 지금 개념이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뭐 인증제를 결과 중심 과정 중심할 때는 배치되는 얘기가 맞지만 어쨌든 간에 다 출구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전이라는 개념은 조금 지금 보전 보상이 어찌 보면 또 공익직부제로 그런 개념이 있는 거고요. 그런 것처럼 조금 고령농 분들 이분은
그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재정 정책에 저는 몫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상한 재정적인 어떤 종류의 준비와 그 일시적인 어떤 투입이 저는 필요한 게 아닌가. 이걸 가지고 세제에서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이거는 여러 가지 정책 목적들이 다 혼재되면서 오히려 이루어져도 아니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재정 정책으로 풀고 어떤 그 농지의 그 전용과 지목 변경 가능성을 여러 가지를 바꿔가면은 시세 차익을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농업 쪽 잘 안 들어올 겁니다. 예, 뭐 투기 수요가 많이 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역시 또 자산 가치는 낮아지죠. 이제 자산이 낮아지면 근데 농사 그 자체를 농업적 활용에 붙이는 분한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는 거는 어떤 규제를 가지고서 얘기하고 그런 재정 정책을 풀고 그런 가운데서 그럼 농지를 어떻게 그렇게 그 유동화시켜 낼 것이냐, 좀 더 농지를 효과적으로 담당하고 국가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농지를 이렇게 집적시켜 가고 보존해 갈 것이냐에 대한 쪽으로 세제가 역할하고 저는 좀 이렇게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가업 승계가 됐든 아니면 사회적 승계가 됐든 간의 얘기가 있고 그래서 양도세와 세대양은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자꾸 맺히고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임명희 총장님으로 말씀하신 저희도 기본적으로 이게 농민들이 기존에 성실하게 농사지어오고 장기적으로 농지를 보존해온 농민들이 이 세제를 개편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일 없어야 된다. 이게 기본 전제는 그거거든요. 그 틀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세제 지금 관련 작용 때문에 위장 경작이라든지 농업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라든지 이런 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같이 협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예, 뭐 말씀 이어서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과 그다음에 농지 이용에 대한 혜택을 별도로 논의해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 대신에 어떤 전환하는 혜택으로 돌리자라는 부분이 또 다른 영향성은 없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봐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2020년도에 갑작스럽게 농지 가격이 확 올랐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전년 대비 17%가 농지 가격이 올랐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당시에 쌀 목표 가격이 2020년도 초에 결정이 됐어요. 21만 4천 원으로. 2020년도에 공익형 직불제가 만들어졌어요. 두 번에 걸친 직불금이 2020년도에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농지 보유와 농지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갑작스럽게 2020년도에 만들어지니까 농지 가격이 대폭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농지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만들어지고 농지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만들어졌을 때 농지 가격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 농지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랬을 때 올라갔던 농지 가격에 대한 매도에 대한 세제가 갑작스럽게 혜택이 없이 농가한테 부담이 된다면 그거에 대한 영향성도 굉장히 큰 사회적인 악영향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전제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한살림에서 왔고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농민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 요청드렸습니다. 한살림 전체적으로 생산농가 임차 농지 중에 20%가 지금 전수조사 이후에 이제 구두 임대차가 파기될 것으로 보이거나 또 인증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저희가 아산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좀 진행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로 대면조사도 좀 진행을 했을 때는 19% 정도가 그럴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거의 사실상 19%가 임대차가 취소되거나 인증이 취소되는 그런 상황들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대면 조사를 진행했을 때는 실제로 임대인들이 내가 직접 농사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측면들이 좀 크고, 대표적인 이유가 사실 양도소득세 감면 측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민분들의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 현장의 농민들은 이 양도소득세 8년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임대차를 양성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부분들도 있는 거라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살림에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이 논의가 되게 오래되어서 풀기도 되게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장기 임대차에 대한 감면 혜택을 동일하게 주는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 다음 주 수요일인 19일에는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지역 맞춤형 농지 이용 관리 정책에 대해서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